안녕하세요. 1화에서는 의문만 던지고 설명을 2화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돈이 더 좋은 돈인지, 품질이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니, 그 전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정부가 종이로 만든 돈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교환에 쓸 수 있다는 신뢰 때문인데,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위조지폐는 교환에 쓰지 못하게 될까봐 받기가 꺼려지는 건데, 만약 완벽한 위조지폐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혹은 위조지폐가 아니라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우선 쉬운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만든 돈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신뢰, 교환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이 신뢰가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역사를 조금만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지폐는 신뢰를 잃고 내 동일한 물건을 사려면 더더욱 많은 지폐가 필요하게 됩니다. 끝내는 지폐가 교환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절하되어서 장작 대용으로 사용됩니다. 과거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현대에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프리카의 국가들이나 남미의 국가에서는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한국인들이 친숙한 사례는 터키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터키의 리라화는 엄청난 속도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완벽한 위조지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그 위조지폐를 받을 것입니다. 그 위조지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될 것입니다. 먼저 위조지폐라는 것도 모르고 받을 것이고, 우리가 사용할 때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될 것입니다. 발행자가 위조범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조지폐가 아니라 정부가 돈을 더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완벽한 위조지폐가 공급되었을 때와 정확히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시장에 더 많은 돈이 유통됩니다.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정확히 같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 경우 정부와 위조지폐범의 차이는 생산량이나 공급 비용의 차이 정도라 할 수 있겠네요. 규모의 경제를 이룬 정부의 생산 단가가 더 싸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지폐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지폐범은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폐의 공급 단가가 화폐의 교환 가치보다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위조지폐범이 화폐를 만들면 기존에 화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환의 기회를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100개만 존재하는 한정판 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조지폐범이 부하들 50명을 시켜서 위조지폐를 잔뜩 지어주면서 50개를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순수한 순정지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100개의 가방을 나눠 갔던 것을 50개만 나눠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이 있다면, 혹은 집에서 장을 보시는 경험이 있다면 쉽게 이해할 원리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귤을 사러 가는데 귤이 엄청 쌉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날씨가 좋고 풍년이라서 귤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귤이 많아져서 가격이 싸졌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조금만 확대하면
뭐든 흔할 정도로 많아지면 교환 가치가 내려간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얻게 됩니다. 완벽한 지폐를 만드는 위조지폐범이 지폐를 많이 만들면 기존의 지폐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새로 만들어진 위조지폐 사용자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환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100개의 한정판을 두고 경쟁했던 것이 50개만 두고 경쟁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위조지폐가 생겨서 지폐가 흔해진 만큼 갖고 있던 지폐의 교환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정부가 새로 만든 지폐도 정확히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부가 새로 만든 지폐와 기존의 지폐를 갖고 있던 사람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환의 기회를 잃게 되고, 다른 말로 갖고 있던 지폐의 교환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정부가 만든 지폐를 기분 좋게 받아들인 이유가 미래에 이 지폐로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지폐가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던 지폐로 교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더 많은 지폐가 있어야 교환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경쟁자가 붙은 경매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일입니다. 새로 생긴 지폐의 사용자와 경쟁해야 하니 더 많은 지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미래에 교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신뢰가 조금씩 훼손됩니다. 아직 신뢰가 완전히 없어진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가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화폐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물가지수의 상승을 의미하게 되었지만 원래는 화폐량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폐는 이렇게 신뢰를 하루하루 조금씩 상실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완전히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새로운 화폐가 시작됩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을 속였던 정부는 반성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화폐가 시작됩니다. 이 화폐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관리되고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라면서 테러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겪었던 일이죠. 자, 그럼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어떤 돈이 좋은 돈이고 어떤 돈이 너무 품질이 좋은 돈인가요? 위조지폐와 정부지폐의 차이에서 얻은 결론은 일단 좋은 돈은 교환이 갑자기 불가능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계속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라는 소결론을 얻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완벽한 위조지폐를 만들 수 있는 범죄자가 만든 지폐는 정부가 만들어서 공급한 새로운 지폐와 완벽하게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존 지폐와 경쟁해서 기존 지폐의 교환 성공 가능성을 낮추고 기존 지폐의 교환 가치를 줄인다. 즉, 기존 지폐의 교환 가치를 떨어뜨린다.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만들어서 공급한 지폐도 기존 지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정부는 원하는 만큼 지폐를 공급할 수 있고 개인은 그것을 바꾸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힘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위조지폐범이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을 개인이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폐를 더 공급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싶다고만 생각했지 어떤 돈이 더 품질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일단 이 영상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충격적인 사실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홍우비였습니다.